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날이 있습니다. 2월 27일은 시장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죠. 코맥스 금고엔 약속된 은이 4억 온스가 넘는데 실제로 꺼낼 수 있는 건 고작 1억 온스뿐입니다. 종이로만 존재하는 은과 실물 분해 비율이 4대 1, 이 빈 약속의 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시장은 지금 서류상의 가상 세계와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세계가 완전히 따로 노는 기이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붕괴할 것인가, 버텨낼 것인가, 심판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은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2월 10일 기준으로 은 가격이 온스당 82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6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직전 가격이 116달러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주 만에 116달러에서 64달러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82달러로 반등한 거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1년에 걸쳐 천천히 움직여야 할 가격 변동폭이 단 열흘 만에 왕복으로 터진 겁니다. 20년 넘게 원자재 시장을 지켜본 베테랑 트레이더들조차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현재의 가격은 작년 대비 156%나 높은 수준인데도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거든요. 시장 밑바닥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차트만 봐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수준입니다. 이 롤러코스터의 정체가 뭘까요? 답은 재고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근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은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바닥났거든요.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외부 충격에도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은 시장은 극도로 얇은 재고를 안고 2026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1000톤의 수요 변화가 가격을 2%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나 움직여요. 민감도가 무려 3.5배나 상승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가 사라진 시장은 마치 쿠션 없는 콘크리트 바닥과 같아요. 떨어지면 그대로 박살나는 거죠. 창고가 텅 비어 있으니까 수요의 미세한 변화에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극단적인 장세가 연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고는 얼마나 빠지고 있을까요? 숫자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재고가 충분하다면 수요 등락에 따라 완충 작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유리공을 던지면 산산조각 나듯이 가격이 오를 땐 폭등하고 내릴 땐 수직 낙하하고 있거든요. 지난 2주간의 광란에 가까운 가격 변동은 결국 실물 재고 부족이 초래한 결과였던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코맥스 금고에서 무려 4,940만 온스의 은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작년 동기 대비 400%가 넘는 유출량입니다. 단 한 달 만에 전체 등록 재고의 26%가 증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2월 들어서 유출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첫 올해일 동안에만 1900만 온스가 추가로 이탈했거든요. 이 속도라면 3월 27일 포스트 노티스 데이 이전에 등록 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기 계약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2월로 앞당기는 새치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월이 되면 실물 은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공포감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에요. 코맥스 금고에서는 지금 사실상 뱅크런과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돈 찾아가던 그 장면, 지금은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실물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일 갱신되는 인출 숫자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금고가 비는 속도와 공포감은 정확히 비례하거든요. 어제 5만 온스 빠졌다더라, 오늘 7만 온스 빠졌다더라, 이런 소문이 레딧과 인베스팅닷컴 같은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돌아다닙니다. 시장 전체가 실물 확보에 대한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생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코맥스 전체 재고가 4억 온스가 넘는다며? 코맥스 전체 재고가 4억 1,500만 온스라는 수치는 겉보기에 여유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혹시 인출 가능한 등록 재고는 고작 1억 300만 온스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3억 온스가량은 적격 재고예요. 이게 뭐냐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시장에 절대 풀 수 없는 물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 옆집 금고에 은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 허락 없이 못 꺼내는 겁니다.
적격 재고의 소유자들은 지금 은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결국 종이 시장에서는 4억 온스 이상의 계약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줄 수 있는 실물은 1억 온스뿐인 4대 1의 빈 약속 상태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재고가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댈 수 없는 그림의 떡인 물량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 괴리가 폭발한 순간이 바로 2월 27일입니다. 실물 확보에 대한 공포로 인해 종이 가격과 실물 인도 가능성 사이의 괴리가 사상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2월 30일 이날을 기억하세요. 종이, 가격이 하루 만에 35%나 추락하며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실물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가격 폭락을 기회로 본 사람들의 매수 주문이 폭주한 겁니다. 전 세계 불리온 딜러들의 재고가 순식간에 동났고요. 미국 조폐국은 수요 급증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패닉 셀링을 하는데 실물 수요자는 사재기를 하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화면상 가격은 64달러였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에 은을 구할 수 없었어요. 딜러들은 70에서 70달러에 판매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한쪽에선 가격이 폭락했다고 난리인데 다른 쪽에선 물건이 없어서 난리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폭락이 일어난 걸까요? 표면적 이유는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 폭락의 표면적 이유는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CME 그룹이 지난 한 달간 은 선물 증거금을 무려 6번이나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선물 역사상 극히 드문 조치거든요. 레버리지를 쓴 투기 세력들을 강제로 시장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증거금을 못 맞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청산이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과 2011년에도 거래소의 급격한 증거금 인상으로 투기 세력이 연쇄 붕괴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조치로 빚을 내서 투자했던 투기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됐어요. 시장 구성원이 재편된 겁니다. 약한 손들이 다 씻겨 나간 거죠.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 폭락장을 통해 레버리지 투기 세력은 완전히 씻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면요. ETF와 실물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세어즈 실버 트러스트, 티커로 SLV라고 하죠. 여기에 한 주 만에 24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원자재 ETF 중 최대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의 전략적 배분 자금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30대 직장인이 월급 받아서 노후 대비용 투자를 하듯이 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이 시장을 지탱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은 빚을 낸 약한 손에서 현금을 보유한 강한 손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빚 내서 레버리지 쓰던 투기꾼들은 다 떠났고 묵묵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초 체력이 강화됐고요. 반등을 위한 바닥이 다져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방이 패닉에 빠진 사이 동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중국은 최근 은 수출 라이선스 제도를 강화하며 자국 내 실물 은을 전략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종이 가격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상하이 실물 시장에서는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됐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해요. 중국이 종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른 뒤 서방의 실물을 싼 값에 흡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위안화 기축 통화를 추진 중인 중국 입장에서 실물 귀금속 확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거든요.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면 뭔가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에요. 코맥스 재고 감소 속도와 중국의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묘한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서방은 패닉에 빠지고 동양은 실물을 챙기는 형국이죠.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은 가격 결정권이 서방의 종이 시장에서 동양의 실물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2월 27일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됩니다. 2월 27일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결말이에요. 과거처럼 대부분 현금 결제로 마무리되어 코맥스가 위기를 넘기고 가격이 횡보하는 겁니다. 큰 파장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물 인도 요구가 급증하여 재고가 바닥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 가격이 100달러를 향해 다시 폭등할 수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치솟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코맥스가 현금 결제 강제 조항을 발동하는 거예요.
실물로 줄 수 없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떼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생상품 시장의 신뢰가 붕괴됩니다. 종이 가격은 급락하겠지만 실물 프리미엄은 천정부지로 솟을 거예요. 이 경우 가격 결정권이 종이 시장에서 실물 보유 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실물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공급 적자를 기록 중이고 누적 적자가 8억 2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태양광,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등 현대 문명 필수 인프라에 은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쓰이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2030년에는 공급이 수요의 60에서 70%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은 알고리즘의 종이 세계와 공급 부족의 실물 세계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역사는 항상 실물의 승리였어요. 3월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 실물의 희소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시장이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